세계사의 주요 장면을 돌아보고 우리가 되새겨볼 만한 내용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만난 세계사 김상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중동 상황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여기 이란까지 더해서 휴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좀 요원해지지 않나. 예.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그래서 이란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혹시 휴전 가능성이 얘기가 조금 긍정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추석 연휴에 지금 이제 호추 무선호추기 폭파 사건이 터지고 다시 또 이제 이란이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상당히 힘들어졌죠. 네. 근데 이제 점점 커졌는데 어쨌든 그래도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담아서 오늘은 좀 오래된 역사 이야기인데요. 한때 이란과 그 유대인이 아주 평화롭게 공존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좀 얻어보도록 하죠, 오늘 그러면. 자, 이란의 역사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 일단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그 나라 이름의 뜻풀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란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란은 그 아리아인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뿌리가 아리아인인 거죠. 그 아리아인은 중앙아시아에서 태동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한 기원전 2000년 무렵에 민족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인도나 그다음에 이란, 나중에 유럽까지 이렇게 가죠. 그 뿌리가 전부 이제 아리아인이 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는 보통 과거에 그리스인들이 이란을 부르던 그 이름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페르시아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그 그리스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리스에서 서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원래 아시아와 유럽의 딱 중간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시아이지만은 유럽의 문화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동서양을 오가면서 되게 광대한 영토도 정복했고요. 그리고 동서교를 실제로 담당을 했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만큼 깁니다. 우리한테 고려 조선처럼 여러 왕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도 여러 왕조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케메네스 왕조나 사산 왕조가 이제 특히 대표적으로 유명한데, 오늘 이야기할 왕조는 이제 첫 번째 왕조,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최초의 왕조인 아케메네스 왕조에 대한 겁니다. 네, 이 아케메네스 왕조가 원래는 아주 작은 나라였다면서요. 네. 그 아케메네스 왕조가 세워진 해를 따지자 보면 기원전 559년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의 일이죠. 그러네요.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시절처럼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처음에는 좀 약간 과장하자면 이제 부족 국가 수준이었어요.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는 나라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크게 됐는지, 그러면 청취자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 당시 역사를 조금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오늘날 중동 지역, 그 서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합쳐서 고대에서 오리엔트라고 불렀어요. 오리엔트. 세계 최초의 문명 발상지가 그 메소포타미아인 건 다 아실 테고요. 그죠? 근데 거기가 문명이 발달한 건 평원지대고 강을 끼고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이 뻥 뚫려 있고 평원이기 때문에 이제 문명이 발달하긴 좋지만 그 반대로 적의 침략이 또한 많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배자가 여러 번 바뀌어요. 그 역사를 전부 이야기할 수 없고 대표적인 게 몇 개 나라만 얘기하자면, 일단 이름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빌로니아 왕국. 그죠? 바빌로니아 왕국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다음 지배를 합니다. 이때 되게 유명한 왕이 있죠. 함무라비 왕. 법전. 법전. 그렇죠? 세계사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도 기억이 나네요.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하도 많이 얘기했던 거죠. 함무라비 법전. 돌비석에다가 이제 법을 새긴. 맞아요. 함무라비 법전이죠. 근데 이 바빌로니아가 이제 멸망을 하잖아요. 멸망을 하면은 또다시 어수선해지는데 여기를 통일한 게 아시리아라는 나라. 역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시리아는. 근데 아시리아는 그 이집트까지 통일하기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오리엔트 전역을 통일하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시리아는 약간 단점이 있었던 게 독재 국가였어요. 상당히 독재를 해서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단 100년도 안 돼서 멸망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다시 들어오죠. 계속 네.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때 들어온 나라가 신바빌로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를 이어받겠다는 뜻이죠. 네. 신바빌로니아도 꽤 번영을 했어요. 수도가 바빌론인데 네. 그 바빌론 주변에 이렇게 성벽을 쌓았는데요. 그 성벽이 한 17km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면 상당히 규모가 큰 거죠. 그러네요. 주민들이 한 2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역시 그 요즘으로 치면 메트로폴리스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네. 바로 이 무렵에 아케메네스 왕조의 뿌리가 생겨납니다. 지금의 이제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서 기원전 691년에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테이스페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이 나라를 세웁니다. 이 테이스페스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면서 그 나라 이름을 아버지의 그 이름을 따서 지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케메네스였어요.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테이스페스가 아니라 그 아버지인 아케메네스가 왕조를 세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아케메네스는 약간 전설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군요. 실제로는 그 아들인 테이스페스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당시에는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메디아 왕국이라는 나라, 너무 많은 나라가 이제 등장하죠. 네. 어쨌든 메디아 왕국이라는 나라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었죠. 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제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뭐 난세에 영웅 난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예, 어떤 특별한 인물이 한 명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사실 오늘 그 이야기가 핵심 바로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특출하고 업적이 뛰어나니까 키루스 대왕이라고도 이제 보통 많이 부릅니다. 네. 아케메네스 왕조의 뿌리는 아까 그 테이스페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기원전 691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부족국가 수준이었고요. 네. 여러 곳에 이제 흩어진 민족들을 제대로 통일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 다음부터 그 자손이 계속 그 작업을 이어봤습니다. 테이스페스의 아들이 키루스 1세고요. 키루스 1세의 아들이 캄비세스 1세고요. 네. 캄비세스의 아들이 바로 키루스 2세입니다. 이 키루스 2세가 그 작업을 다 이제 수행을 했고요. 몇 대에 걸친 그 작업 끝에 마침내 키루스 2세가 그 대업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키루스 2세는 기원전 559년 왕에 올랐어요. 네. 그리고 메디아 왕국의 지배를 아까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 전투를 차분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가까이 전투를 벌였고요. 그래서 기원전 555년에 메디아 왕국을 정복해버립니다. 대단하네요.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케메네스 왕조가 이제 대제국으로 성장을 발판을 이제 만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아케메네스 왕조의 역사를 아까 한참 선조인 테이스페이스가 아니라 키루스 2세가 왕에 오른 기원전 559년으로 이제 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키루스 2세부터 최초의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키루스 2세가 이제 정복자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를 했을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키루스 2세가 정복하던 과정을 좀 보자면요. 네. 아케메네스 왕조가 메디아 왕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고 키루스 2세가 그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꽤 메디아 생겼을 왕국 거예요.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을 지배한 네.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키루스 2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또 왕족과 귀족을 처형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 귀족 직위와 신분을 그대로 다 유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주기도 했고요. 네. 집도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대로 다 보호해 주고요. 그 당시에 메디아 왕국의 수도가 엑바타나라는 곳인데요. 네. 발음이 어렵습니다. 엑바타나라는 곳인데 여기를 약탈하지도 않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여름 수도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를 그렇죠. 하게 하네요. 예. 그러니까 정복을 따로 한 약탈하거나 이후에도. 이제 파괴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전쟁이나 약탈이 되게 횡행하던 시대잖아요. 예. 근데 이 점만 보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키루스 2세의 그릇이 그렇게 작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사실 그 이후로 여러 지역을 정복하는데 무난하게 다 정복을 해 나갑니다. 쉽게 끝나요. 네. 그러다가 이제 딱 한 군데 남죠. 아까 말씀드렸던
신바빌로니아. 예, 네. 그 바빌로니아만 정복하면은 서아시아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당시 신바빌로니아가 서아시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만 이미 20만 명이 넘는 그렇죠. 그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하려면 아무래도 꽤 출혈이 있겠죠. 쉽지 않겠죠. 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네. 키루스 2세가 전투를 안 치르고요. 네. 그냥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하게 돼요. 그래요? 예, 전혀. 그럼 신바빌로니아에서 항복을 했나요?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죠? 네. 당시 신바빌로니아의 왕이 네.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에요. 네. 뭐 이름까지는 기억 안 해도 어쨌든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미 질려 있었던 거예요. 너무 독재 힘들었겠네요. 정치에. 네. 예. 그래서 키루스 2세가 이제 멀리서 진군해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키루스 2세의 평판에 대해서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잖아요. 차라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그 생각을 한 수 있겠는데. 겁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 오늘날처럼 국가의 국경이라든지 개념이 이렇게 명확하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네. 통치자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통치자가 나쁘면 우리나라 왕이든 다른 나라 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의 개념이 없던 시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좋은 왕이 통치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신바빌로니아의 장수와 백성들이 네. 성문을 열어줘요. 성문을 열어줍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네. 이때는 성문을 그냥 열어줍니다. 들어오시라고. 예. 네,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그냥 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걸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때가 기원전 539년인데요. 키루스 2세의 군대가 전투도 하지 않고 이제 성문으로 유유히 들어가면서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서아시아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통치도 관용의 정치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증거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요? 네. 키루스 실린더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키루스 원통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통 모양으로 돼 있는 건데 점토를 구웠어요. 그 네. 글자를 새겨서 구웠는데 이 키루스 2세의 선언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일종의 뭐 국정연설 문서 같은 건데요. 예, 그거를 이제 문자로 새겨서 구웠는데 그게 현재까지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키루스 2세가 얼마나 이제 관용 정치를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키루스 2세를 아까 키루스 대왕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복만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관용의 통치를 했기 때문이라는 게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관용의 리더십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거든요. 선언문을 보면 일단 이렇습니다. 키루스 2세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네. 세계의 왕이자 전지전능한 왕, 바빌로니아의 왕이자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대 전부의 왕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활한 정복지를 모두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걸 밝히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이 중요한데 키루스 2세는 어느 민족도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정복지 백성들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예. 그렇죠? 좀 여기서 좀 달라 보이죠? 배포가 예. 네,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내용을 더 들여다볼게요. 네. 키루스 2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예, 그들의 권리와 자유 그 어느 것도 침범해서는 안 되고요.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강제로 노예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그러니까 키루스 2세는 절대로 백성을 무력으로 통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2500년도 더 전의 일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권 요즘 얘기로 인권을 존중하는 그쵸? 그런 정치를 한 키루스 대왕이잖아요. 정말 대왕의 호칭이 대왕이라는 말을 딱 들을만 어울리는. 하죠. 예. 일단 그 당시는 고대 노예제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권의 개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키루스 그럼에도. 2세는 그렇죠. 민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선언문으로 남기고 그래서 실제로 이 키루스 실린더의 선언문을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인권 선언이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그러네요. 뭐 우리가 정확한 그 당시 내용을 상황을 모르니까 사실 이 선언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복자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일 수도 있고 혹은 정치적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미심을 수습해야 하니까요. 관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척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제가 확신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근데 이후의 행적을 보면은 진심이라는 게 약간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대인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예, 제가 아까 서두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때 유대인과 이란이
했던 공존했었다. 적이 있었다. 예.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원래 아키메네스 왕조가 탄생하기 전에 네. 신바빌로니아가 이집트와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유대인이 그 전쟁에서 이집트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신바빌로니아가 그게 화가 나서요. 네. 유대인의 왕을 먼저 붙잡아 가요. 붙잡아 가고 그 다음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왕국을 무너뜨리고 모든 유대인을 바빌론 다 끌고 갑니다. 이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빌론 유수라고 이걸 합니다. 네, 네, 그죠? 네. 이때부터 약 7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 인물이 바로 키루스 대왕입니다. 어떻게 했냐? 키루스 2세는 유대인들이 와서 부탁을 해요. 네.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네. 손 들어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숭배하도록 해달라. 종교 자유 허락해 줍니다. 새로 성전을 쌓는 거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세우게 되죠. 와,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키루스 2세가 진짜 은인이네요. 맞습니다. 네. 실제 맞고요. 그러니까 70년 넘게 묶여있던 노예 사슬을 끊어준 인물이 바로 이란의 키루스 2세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키루스 2세를 사면의 왕이라 부르면서 칭송을 했고요. 네.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고레스 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이 바로 키루스 2세예요. 유대인들만이 키루스 2세를 칭송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명성이 되게 사방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민족에 상관없이 모두 키루스 대왕의 찬사를 보낸 거죠. 네. 이를테면 이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역사가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키루스 대왕이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다. 네. 라고 했고요. 또한 가장 자비로운 군주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 역사 헤로도토스가 있는데요. 그 사람 또한 키루스 대왕은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배려한 제왕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니까 유대인과 이란인이 이렇게 평화로울 때도 있었구나. 예. 정말 새삼 알게 되네요. 그렇죠. 네. 요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네, 키루스 2세는 사실 여러 민족의 융화를 강조했고 실제 그를 실천한 사람인데 이거는 요즘 다민족 국가인 사회에 참 중요한 덕목인 그럼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중동뿐만 아니라 네. 전체 이런 융화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싶은데 네, 네. 오늘 다시 만난 세계사에서 키루스 2세의 관용 정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김상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고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